네,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체스입니다. 다치 챌린저가 올해로 단종을 하게 됐습니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인데요. 23년까지만 챌린저가 생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챌린저가 이제 단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분들이 챌린저를 막 이렇게 구입하시려고 할 줄 알았어요. 물론 23년에 챌린저가 별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량이 없고, 아마 해외에서 이제 캐나다, 미국 쪽에 있는 그 해외에서 이제 수출해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출을 많이 예약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식을 문의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가격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경기도 요새 조금 힘들죠.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23년식 챌린저는 거의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챌린저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특이한 차예요. 너무 중고로 유명해졌어요. 중고로. 이 차는 새 차로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 자체는 아예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잘. 물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중고로 사야 되는 차, 2017년식, 18년식을 사야 되는 차, 이렇게 알고 있어요. 18년식 차를 5천, 6천에 사면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23년식 새 차를 지금 거의 이제 1억 부근 하잖아요. 그 정도에 사면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그걸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새 차를 살 생각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가성비 좋은 중고를 사는 게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지만 챌린저라는 차를 신차로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신차를 서비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여러분 많이 중고를 찾으셔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식 GT AWD 신차 모델이 오늘 출고하게 됩니다. 이거는 프로스트 바이트 펄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도 굉장히 예쁜 컬러죠. 바다 색깔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상쾌한 느낌도 들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채도가 살짝 낮은 차분한 색깔 보여주는 블루 컬러입니다. 챌린저의 얼굴 자체가 레트로하고 클래식한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그 감성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치 챌린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멸종 위기입니다. 23년에 생산을 중단하면 그럼 24년에 23년식 사고 25년에 23년식 사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수입이 안 돼요. 24년 여름 정도부터는 이제 수입이 더 이상 안 될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는 해외 현지에 있는 매물이 지금도 없는데 단종 예고가 있죠. 거의 씨가 마를 겁니다. 23년식은 거의 씨가 금방 마를 것이고, 그리고 23년식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오랜 역사를 가진 얘 역사 몇 년이더라? 1970년, 거의 70년대부터니까 50년 됐어요. 그 50년 넘은 챌린저의 역사를 기념한다고 23년식은 스윙 에디션 뭐 무슨 에디션 하면서 계속 한정판처럼 나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반 모델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물론 이제 한정판 사시면 되죠. 한정판도 예쁘고 뭐 의미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일반 모델 사기는 더 어렵다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에서 AEB 의무화를 하는 바람에 이 차는 내년 10월 정도부터는 구매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면서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듣거나, 그죠? 그러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여지를 두는 거야. 혹시 저 말이 틀릴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복잡해지고, 몰라 그냥 위험해, 그냥 사지 마, 이렇게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정보를 드리는 게 다 순기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제 말씀은 구입하고 싶은 분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잘라요. 본인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안 됩니다 하고 자르지, 일단 계약 받아보고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난리치고 뭐 소송 걸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딱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의심이 많은 세상이에요. 정말 믿어주시면 됩니다. 추석 지나면 또 방문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이 3.6 챌린저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는 엔진이나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패션카로서 이 차를 원한다, 높은 트림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이 트림인 GT 트림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GT에는 와이드는 이제 배제를 한다면 이 외관만 봤을 때는 그냥 챌린저의 외관이 가장 스포티한 형태예요. 이거보다 아래급인 SXT로 가면 차체도 좀 올라가고 서스펜션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휠이나 이런 것들도 좀 투박해지고, 그래도 챌린저의 그 본연의 멋은 있어요. 얘가 어차피
웅장하고 시원하고 매끈한 바디가 챌린저의 기본 매력이기 때문에 SXT도 여전히 그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조금 더 모던함이 들어가서 실내 인테리어도 알칸타라가 들어가고 좀 더 고급스러운 옵션도 들어가고 패들 시프트도 GT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옵션 때문에 GT를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공교롭게도 GT 트림의 올휠 드라이브가 선택 가능하죠. SXT에도 올휠 드라이브가 선택 가능해요. 다시 말해 3.6에는 올휠 드라이브 선택 가능한데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면 이제는 또 RT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버려요. 그 위급인 5700cc V8 RT 트림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 이럴 거면은 그냥 또 RT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T 트림으로 가는 이유는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GT 트림은 대체 왜 사냐? SXT도 있고 GT도 있고 RT도 있고 캡팩 392도 있고 헬캣도 있고 헬캣 레드아이도 있고 베일브레이크니 슈퍼스톡이니 데몬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죠? 트림이 정말 많은데 그럼 얘는 왜 사냐? 저렴하니까 사는 거냐? 가성비 좋으니까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차는 올휠 드라이브가 가능하니까 사는 것도 있고요, 연비가 좋으니까 사는 것도 있어요. 왜? 305마력이면 사실 이미 충분하거든요.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스펙인데도 챌린저의 이 아름다운 외관과 실용적인 실내 다 동일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GT 트림을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GT 트림을 사는 사람들은 데일리로 타실 분들이 많이 타세요. 근데 스캐팩 392나 헬캣 같은 경우는 데일리보다는 약간 주말용, 어쩌다가 뭐 오늘 수요일에는 타고 뭐 예를 들어 금요일에 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개인 차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 유지비, 연비 이런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연비가 얼마 나오냐면 한 8 정도 나옵니다. 평균 연비가. 근데 실제로 타시는 분들은 뭐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 어떤 분은 밟으면 6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11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챌린저를 상당히 실용적으로 탈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GT 트림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챌린저다운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이 외관에서 묻어나는 거죠. 다치 챌린저는 옛날부터 이 두 가지 그릴 쪽에 링이 있었어요. 이 링이 이제 클래식한 맛은 있지만 요즘에 챌린저가 모던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려내기에는 약간 소박함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겠지만 블랙탑 패키지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엠블럼도 GT가 여기 검은색으로 나와 있죠. 챌린저 저기 검은색으로 나와 있고 가운데 그릴 이 동그란 것도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면서 카리스마가 더해지고 클래식함보다는 약간 모던함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에 보면은 여기는 약간 둥그렇게 RT부터는 여기가 구멍이 뚫리면서 에어캐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에어캐처가 뭐냐? 단순해요. 바람이 들어가면 여기 헤드램프로도 공기가 들어가서 그 공기가 바로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 에어캐처 시스템이 GT에는 없어요. 뭐 있다고 없다고 뭐 큰 차이는 안 나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있는 요 동그란 거 아이언맨의 그 구슬 같은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센서입니다. 센서가 저기 들어가 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챌린저라고 해도 옵션이 많은 차들은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후드 본넷도 원래는 그 고성능에 들어가던 본넷이셨어요. 아주 고성능은 아니어도 GT 트림까지 이제 내려와서 조금 더 예쁘게 탈 수 있는 그런 후드입니다. 챌린저 같은 차들이 후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짜면은 정말 심심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넷에 이 차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탁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챌린저를 구별할 때는 보통 본넷으로도 많이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넷을 뭘로 할지도 챌린저를 구입할 때 재미있는 선택지입니다. RT 등급 이상부터는 또 쉐이커라는 후드가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넷 디자인. 그리고 튜닝 하시는 분 중에 본넷 튜닝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순정 데몬 후드는요, 그 크라이슬러의 부품 주문에도 안 줘요. 걔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지금 데몬 후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데몬 후드가 예를 들어서 망가졌어요. 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쨍그랑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찌그러졌다. 그럼 본넷을 주문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그 다치 본사에다가 전화해서 나 데몬 유저인데 요거 후드 하나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락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 본넷이 고장난 파손된 사진을 보내줘야 우리가 그 사진을 확인 후에 본넷을 보내준다라고 연락이 와요. 신기하죠? 그만큼 그 본넷 자체에 엄청난 자존심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차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 본넷 사다가 껴대면은 세상 대몬 천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찌에서 관리하는 건데 재밌게도 결국은 사제로 나오죠. 데몬 후드와 거의 똑같은 모방품이 나와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래도 비싸죠. 왜냐면 본넷은 무겁고 크고 장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본넷의 가격이 좀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쉽게 튜닝할 수는 없지만 본넷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챌린저 중고들 보면은 3.6이건 5.7이건 할 거 없이 다 와이드 바디에 데몬 후드에 뭐 난리 나잖아요. 다 그래서 저는 그런 튜닝된 챌린저, 항상 중고의 챌린저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좀 새 차로 깨끗하게 챌린저 그 본연의 어떤 깔끔한 매력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 이렇게 튜닝돼 있으니까. 개인들은 튜닝할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하죠. 재미도 있고. 그렇게 튜닝할 수 있는 차가 우리나라에 잘 없잖아요. 뭐 국산 차들은 뭔가 튜닝하기가 어렵잖아요. 튜닝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이질감이 이런 거 들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챌린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해도 튜닝빨이 좀 잘 받기 때문에 튜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결국 순정이 가장 오리지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챌린저의 휠은 굉장히 큽니다. 챌린저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사실 휠이에요. 휠과 타이어가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휠이 20인치입니다. 무려 20인치. 20인치고 타이어 스펙이 245, 45, 20. 그러니까 굉장히 큰 타이어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휠 하우스도 당연히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챌린저하고 머스탱하고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스케일감이 완전히 달라요. 아반떼랑 그랜저랑 비교하는 느낌이에요. 뭐 아반떼만큼 머스탱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스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머스탱은 뒷자리에 2명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2명이 타기조차 힘들죠. 제가 머스탱 타면 뒷유리에 제 머리가 돼. 뒷유리에. 근데 챌린저는 뒷자리에 3명이 탈 수 있고 제가 타도 편해요. 약간의 이제 좀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키 181의 성인 남성이 뒷자리에 타도 그냥 타고 갈만하다라는 건 굉장하죠. 그리고 챌린저는 이 큰 도어가 매력 포인트죠. 이렇게 큰 도어를 가진 차를 보기가 힘들죠. 정말 길어요, 문이. 묵직해요. 문도 두께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챌린저가 미국 차의 무슨 대명사처럼 지금 돼버린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원래는 챌린저가 3대 머슬카 중에서 그렇게 인기 있던 편이 아니에요. 왜? 카마로는 트랜스포머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머스탱이 원래부터 미국인들의 가장 최애 머슬카였던 건 사실인데, 챌린저는 그럼 뭐냐? 약간 애매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2015년부터 슬슬 패권을 이제 역전을 하더니 지금은 챌린저가 가장 최고의 대명사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머스탱 무시 못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챌린저가 1위를 탈환한 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거든요. 사이즈도 크고 시원하고 챌린저만이 주는 투박함 속에서 파워풀한 근육의 감성이 있어요. 머스탱 같은 경우는 약간 유럽차, 약간 현대적인 차. 그리고 머스탱은 사실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유럽에도 수출하고 하는데, 챌린저는요 아메리카 대륙 쪽에만 있어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하고 뭐 그 밑에 조금.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취향만을 담으면 되기 때문에 더 뭔가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유럽의 감성, 유럽의 시장을 노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챌린저를 항상 사람들이 중고로 사기 때문에 그 중고로 사는 챌린저에는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요. 새 차만 나는 겁니다. 새 차 냄새와 함께 야,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딱 오는데,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챌린저 중고 왜 이렇게 그냥 실내는 정말 별로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한 그런 실내는 아니죠. 하지만 챌린저 본연의 표현하고 싶은 실내 감성은 새 차에서 더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챌린저 실내입니다. 챌린저는 썬루프가 있는 모델과 없는 게 있는데, 썬루프가 있는 모델이라고 해도 썬루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썬루프가 작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챌린저가 또 은근히 높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는, 우리가 수입을 하면서 중간에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썬루프를 잘 못 찍어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사진만 봤을 땐 썬루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중간 과정에서 어떤 분은 썬루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윈도우 스티커상에 썬루프가 있는데 왜 썬루프가 없냐 그랬더니 썬루프 없었어요. 있었으면 제가 봤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썬루프가 있는 차를 윈도우 스티커상에 있는데 썬루프는 없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희가 수입해오면서 딜러사에서도 찍어주고 선적하기 전에도 찍어주고 한국에서 통관하고 나서 찍어주고 통관하고 인증하러 넘어가서도 찍어줬는데 그 사진 사이에도 썬루프가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데 이런 것만 있고 사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없나? 설마 윈도우 스티커상에 있는데 썬루프가 진짜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보기 힘든 썬루프입니다. 등이 천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썬루프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 면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실내에서는 그래도 실내가 쾌청하게 되는 그런 썬루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뉴얼 보시면은 23년식 매뉴얼. 이 차의 23년식이라는 게 굉장히 나중에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마지막 챌린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같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챌린저 뒤쪽에 오면은 여기 이제 사륜 엠블럼 보이죠? 이게 4라고 써 있는 게 사륜에만 들어간 엠블럼이고요. 뒷모습 보시면은 아주 큼지막하고 널찍한 테일램프가 보이죠? 이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도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고, 뭐 아시겠지만 이게 캐나다산이기 때문에 챌린저의 이 테일램프는 한국에 인증하면서 저희가 손을 좀 봅니다. 미국에서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순정보다 더 예쁘게 받고, 여기 이제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저희가 바꿔놨죠. 그리고 이제 머플러도 정말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챌린저야 뭐. 너무 클래식하고 뒷모습이 뒤에서 볼 때 굉장히 차가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차인데 이게 단종하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치 챌린저 GT 올휠 드라이브 프로스트 바이트 펄 23년식 신차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께 팔려는 차량은 아니고요. 이미 주문하셔서 이 차를 계약하시고 오늘 출고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달 반 전에 주문해서 받으시게 됐습니다. 차가 저희가 재고를 많이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차가 전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고를 사오고 할 여력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챌린저 타고 싶다 그럼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하시면 2달에서 2달 반, 뭐 길어야 3달이면 이 차량을 번호판 달고 오늘처럼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치 챌린저가 조금이라도 더 대한민국에 많이 돌아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